안녕하세요. 특히 1961년생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나는 가난하니까 당연히 받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셔야 해요. 아주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소중한 연금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 설명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뚝 떨어지고 나서 아니, 난 정말 돈도 없고 힘든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죠. 오늘 그 답답한 마음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어르신의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상담사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이런 하소연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 입력된 차가운 데이터, 숫자, 그리고 기록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딱 받아들여야 우리가 억울하게 탈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정부가 쓰는 계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제 사정과 정부의 계산기가 두드려서 나온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계산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부가 어르신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가진 모든 재산, 그러니까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같은 것들을 정부만의 방식으로 싹 다 계산해서 당신은 한 달에 이 정도 버는 사람입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산은 누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의 모든 금융정보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나라의 큰 컴퓨터로 자동으로 다 모입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은행이며 보험사며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보고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있는 줄 몰랐는데요. 이런 말은 토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바로 여기서 발목을 잡히시거든요. 아차 하는 순간에 탈락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실수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신청하기 전에 통장 싹 비워놓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는 신청하는 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프처럼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잔액을 봅니다. 보세요. 3월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1월, 2월에 잔액이 많았으면 정부 계산기에는 여전히 돈이 있는 사람으로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잠자는 돈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아이고, 내가 그런 게 있었나? 싶은 정말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CMA 통장이나 그냥 만들어만 뒀던 계좌 하나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주거래 통장만 정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그럼 통장에 두면 안 되니까 현금으로 빼서 쓰면 안전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정부는 영수증 없는 돈은 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기록 없이 현금으로 뭉텅 빼버리면 정부는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냥 어딘가에 숨겨둔 돈이라고 보는 거죠. 말로만 생활비로 다 썼어요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 문제입니다. 참 고맙고 소중하죠. 그런데 이 고마운 돈이 가끔은 기초연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통장에서 어르신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건 이전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매달 10일에 50만 원씩 이렇게 날짜와 금액이 딱 정해져서 들어올 때예요. 그럼 정부는 이걸 용돈이 아니라 월급처럼 봅니다. 정기적인 소득으로 잡아서 소득 인정액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자식들의 효심이 되려 부모님께 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함정, 바로 보험과 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보다 적은데? 안 팔았으니 아직 내 돈 아닌데? 라고 하실지만 정부 계산은 달라요. 보험은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인지는 안 보고요. 딱 하나, 지금 당장 이 보험을 깨면 얼마를 돌려받나? 즉 해약 환급금을 재산으로 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식시장에 찍힌 가격, 그 자체를 어르신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팔지 않았어도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함정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함정일 수 있어요. 다른 조건 다 좋아도 이거 하나에 걸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바로 이 숫자 4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이 타시는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그 차는 그냥 사치품으로 분류돼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그 차값 4천만 원 전체가 어르신의 월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이건 생계형이라고 해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아이고, 듣다 보니 머리도 아프고 좀 답답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 둘째, 썼다는 걸 똑똑하게 증명하는 법. 그리고 셋째,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입니다. 이 3가지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을 합법적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건 돈을 어디다 숨기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통장에 꽁꽁 묶어둔 돈을 어르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 쓰시라는 거예요. 아프니 치료하는 데 쓰거나 빚에는 지분 고치는 데 쓰는 돈은 정부도 꼭 필요한 곳에 쓰셨군요 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보다 강한 것이 영수증이다. 기초연금 심사할 때 어르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바로 이 종이 한 장, 영수증이에요. 기억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는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보는 증거가 있으면 진짜 쓴 돈으로 보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직 갖고 있는 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병원 영수증, 집수리 이체 내역, 그리고 현금으로 쓴 돈은 간단하게라도 가계부처럼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어르신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전략,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초연금은 벼락치기가 절대 안 통합니다. 늦어도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하셔야 해요. 이때가 바로 내 재산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러다 3개월 전이 되면 정부가 어르신 통장을 지켜보기 시작하니까 큰돈을 갑자기 옮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생일 한 달 전 신청할 때가 되면 모든 준비가 딱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좀 많았죠? 그래서 제가 딱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꼭 하셔야 할 일입니다.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병원비든 뭐든 영수증은 무조건 모아두세요. 돈을 쓰실 땐 집수리처럼 꼭 필요한 데 쓰시고 왜 썼는지 기록해두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4천만 원 넘는 비싼 차는 안 되고요. 영수증도 없이 현금 확 빼는 것도 위험해요. 잊어버린 통장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신청 바로 전에 통장 비우는 건 오히려 의심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기초연금은 누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애쓰셨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 거죠.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기억나시죠? 현명하게 자산을 쓰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 이것만 잘 지키시면 2026년 어르신의 소중한 권리를 틀림없이 지켜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